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슈들이 참 넘쳐납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잠시 먼저 해보죠.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 처리했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죠. 당시에 이제 생기부가 유출되면서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네, 당사자 당사자 본인. 그리고 거기에 직원, 네, 뭐 교사든 어쨌든 직원, 네. 관리하는 직원.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수사했던 검찰 누군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 그래서 서울교육청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앞쪽 둘은 아니다. 당연히 본인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세 번째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은 그것을 했던 그 당사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야지 네, 했는데 이메일은 확보를 했는데 네,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기각했는데 이게 이제 당사자가 당사자의 것을 기각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니 원론적인 거지만 사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네, 본인 조직이나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광덕 의원은 전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거는 기피가 돼야 됐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제 공개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서로 간에 가되는- 이제 일종의 어떤 어떤 서로 이제 일종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보면은 검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을 테고 그리고 영장을 신청을 했을 텐데 검찰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칼날을 일단 한번 제거한 거잖아요. 이메일만 받아들이고 거의 휴대전화. 모든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렇죠. 요구가 높아지는 네. 거고 글쎄요 이게 이 정도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면은 네. 이 정도는 받았어야지 맞는 건데 스스로 계속 이거 검찰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도 이제 경찰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그 구조상 법 구조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지금 당장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아마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개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뭐 이제 제가 일할 때는 사실은 저희 영역은 검찰은 손을 못 대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직접 지휘는 아닌.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 영역은 이제 강력 사건들 특히 이제 사이코패스 살인범 네네네. 사건들은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단계였고 저희 출신들이 이제 검찰로 넘어간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직접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는데 사실은 좀 일정 정도 핵심적인 부분은 이 송치가 된 이후에 네. 그 용의자 이거 말하자면 피의자 단계에서 연쇄살인범을 좀 일종의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완전 차단을 시켜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 일치를 다 넘겨버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접근을 거의 못합니다. 수사 연결이 안 되는 자체를 거죠. 예, 독점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인가요? 글쎄요. 그걸 네.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연쇄살인범들이 앞쪽엔 얘기를 해다 뒤쪽에 가서는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어지는 거죠. 좀 혼선이 있겠네요. 수사. 혼선도 많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군요. 납니다. 예. 지금 당장 오늘 검경 수사권을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다가 당장은 9일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상은 다들 달라요. 그 프로파일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한참 부족합니까? 경찰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죠. 중간 과정. 미국에는 형사사법기관이 15,000개가 있습니다. 15,000개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나누면 500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전문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전문화가 돼 있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면 네. 수사를 한 걸 기소할 것 같잖아요. 거꾸로죠. 기소할 만한 걸 수사하죠. 그럴 수. 네, 네. 지금 네.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이 자웅동체처럼 같이 가지게 되면요. 수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기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소할 걸 놓고 될 것 수사를 같은 하죠. 것을 먼저. 그래서 이제 별건 수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권력은 나누고 그리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김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서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데요. 간단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일 새벽 한 3시 반쯤인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은 세 분이시고 말하자면 그 아내분이라고 칭하고요. 그의 친정 어머니, 그의 아들 8살짜리 이건 이제 37, 62세 이렇게 되는 세 분이 그 3대가. 예. 그 동시에 돌아가셨는데 방법은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별거 중이라고 나오네요. 네네. 그 남편분이 그 새벽 3시쯤 지나서 뭐 소방 쪽 119에 연락을 해서 네. 연락을 안 받으니까 한번 문을 따고 같이 들어가 보자라고 새벽에. 해서 네.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각각 돌아가신 분 60세와 30세의 유서가 각각 발견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대접이 되는 게 많이 있죠. 계속 얘기돼 왔던 네. 그러니까 자녀 살해 후 뭐 자살 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일 그렇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고 유서도 발견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통이. 이게 저 예전에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그 사건이 보도가 되잖아요. 종종이 아니라 거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제가 기억하는 30% 이상.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은 거 아닌데 같은 유래에서 네.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주의죠. 그 생활고가 있을 때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까지 같이 가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본인도 가면 안 되죠. 물론 왜냐하면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그런 어떤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일종의 살인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어도.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요? 이게 뭐 이렇게 문화라고 하면 좀 말이 너무 왜곡된 좀 이상하고. 가족주의죠. 네. 왜곡된- 이 가족주의가 너무 심화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족 중심주의가 심화된 상태고 이거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투영되는 겁니다.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인생이고 그렇죠. 각자의 그 아이는 별도의 삶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문화라서 여러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네네. 좀 걱정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수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전체 가능성을 다 봐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 뭐냐면 지금은 알려진 대로 네. 극단적 선택이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가능성 아주 작지만은 네네. 왜냐하면 가장 정의로운 사회는 죽은 자의 정의를 봐주는 네네. 실현을 시켜주는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렇죠. 산 자는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의 정의를 실현해주는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정의를 실현해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이런 변사 사건에서는 네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경찰들이 많이 간과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빼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이 많은 어떤 민원도 제기하고 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이런 사건이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경찰들이 그냥 그런 걸 못 보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지점을 지적을 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지금? 가족 중에 일부가 있고 일부가 다 사라지면은 그 살아남은 가족은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실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험금을 네, 노리고 그렇죠. 아내를 살해한다던가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기 네. 부모도 죽이고 네. 가족도 죽인 자. 네네. 실질적인 현존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또한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음. 가족주의적인 40대 50대 남성이 주로 경찰 수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간과되는 부분. 요즘 많이 안 그런데 좀, 그래서 한 번 더 봐달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살 중에는 사실은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경우. 혹시 모르는 네.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유산이나 뭐 예를 들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그런 그 범죄들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게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가족이 일단 보험 사기단인 경우도 늘어나고요. 가족 네. 전체가. 전체 추세가. 예, 추세가 가족이 다른 가족을 공격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추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노렸다가 이렇게 탄로나서 경찰에 그 입건되는 경우 이게 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검거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보험의 전산화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네네. 증거를 더 유난히 아주 지표를 잘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범죄는 많이 예방되고 있고 많이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사건들은 전달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자살 예방 한라인이죠.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등에서 24시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